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주일이죠. 오늘 교회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교회를 마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주일이지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제까지 이제 청문회도 끝났습니다. 그 말 많던 청문회, 일각에서는 맹탕 청문회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한국당이 청문회를 마다할 수는 없고 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건 해야죠. 그리고 그런 차제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국과 그 가족들, 그 비리들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이것은 한국당의 전략의 성공이다. 전 이렇게 방송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청문회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SNS에 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이번에 한국당이 그 청문회를 처음에는 왜 하느냐 뭐 이렇게 했다가 막바지에 이제 우리 청문위원들이 한국당이죠.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증거 자료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놓고 조국을 많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국은 한없이 끝나는 시간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막바지에 이제 조국 안에 정경춘 교수의 기소, 물론 그 불구속 기소이긴 합니다만 기소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흔한 절차가 이제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또 이렇게 해서 기소하는 것이 뭐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공소시효가 바로 그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또 검찰에서 발표했다시피 그 후보자의 또 체면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청문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또 발표도 말이죠. 검찰이 참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청문회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하는 이런 치밀함을 보이고 또 배려하는 것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또 그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죠.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거는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또 서초동에 있어야 될 검찰이 여의도로 왔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참 국민들 그 사람들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자료가 넘치고 넘치는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그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넘겨버리면 그야말로 검찰로서의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번에 제대로 그런 기소를 했다. 물론 이 기소가 불구속 기소이긴 하지만 지금 사안들이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 불구속 기소가 구속 기소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또 공소장도 전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될 때가 왔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일단락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전략을 좀 수립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첫째는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검찰을 지금까지 해오는 것 보면 반신반의했던 거지만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잘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일각에서는 조국이가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 이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청와대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와의 한판 승부. 자,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를 윤석열 총장이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대쪽 같은 그런 집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임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역대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청와대가 그만두게 했던 그런 일은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글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조국 청문회가 끝난 뒤에 아마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결론이 나올 텐데요. 임명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전략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풀어드리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특검은요, 우리가 마지막 히든카드로 남겨둬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특검을 의식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면도 없잖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특검을 주장해버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정부하고 한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보수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될 전략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청와대나 검찰이 알아차려버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생기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정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예측되는 일, 어차피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특검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을 얘기하면 검찰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은 아마 조국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빙산의 일각인 이 조국 딸의 문제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분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이제 펀드 문제의 사모펀드 여기에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모펀드에는 상당히 위선까지 그리고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이익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될 만한 것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를 만들어놔야 나중에 뒤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위선까지, 제가 어디라고까지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좌파 세력들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전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윤석열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청원이, 윤석열 비판하는 청원이 도를 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아마 청와대가 임기 문제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지경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더욱 지금 검찰을 향해서 특검 얘기를 꺼내가지고 김을 뺄 필요는 없다.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특검을 주장해도 된다. 자, 이겁니다. 그리고 특검이요, 야당에서 웰빙 야당에서 주장을 한다 해서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특검 정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과 동시에 내년 4월달 총선하고 연관이 돼서 이제 정치는 실종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사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서 야권들이 광장에서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투쟁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히든카드로 꺼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밀고 당기게 하는 총선을 치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걸 대비해서 정국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은 하면서 지켜보되 전략을 수립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이런 전략 없이 각자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내뱉어버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어느 것이 전략인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화두를 던져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께서는 좀 더 이제 심사숙고하시고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방향 제시가 되면 그쪽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진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되지도 않을 탄핵 운운하면서 언젠가는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될 수도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합을 해치는, 가로막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제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와진 부분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 동양대 그 총장님 말씀이에요. 총장님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번 청문회 최고 성자는 이 총장님이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애국 보수 진영에서 이 총장님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지키지 못하면 정말 또 이 좌파들은 가전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동안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묻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 보수진영의 가장 큰 약점이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확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제2, 제3, 제4의
총장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페이스북에 총장님을 향해서 제가 총장님이라고 하면 두 분인데요. 동양대 총장님께 제가 페이스북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고 유서를 남겨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님께도 제가 장문의 편지를 두 번 써보내 드렸는데요. 제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계세요. 저는 또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윤석열 총장님이 움직여 주셨다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저 또한 말을 더욱더 신중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풀어갈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전략을 짜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동안 염려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했던 이 청문회, 아무튼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 비판받아야 될 사람인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가족증명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꼼수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제가 풀어드릴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드릴게요. 가족증명서에 보면 자기 딸 생년월일을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하지 않고 선친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족증명서를 떼보면 변경할 때 접수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선친인지 조국인지 조국 어머니인지 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꼼수 부려가지고 엉뚱한 자료를 내고 또 이 자료를 다시 받아볼 수 없는 18시 이후로 제출을 해서 다시 받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꼼수 부리는 조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문제를 김도읍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그 딸 조은민의 페이스북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조국의 인간성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진태 의원이 그 자료를 현장에서 찢어버렸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검찰에게 수사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 성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에 조국 와이프 아내의 기소 소식이 들려온 이런 쾌거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국당에게 우리 한번 힘을 실어줍시다. 힘을 실어줘서 또 제대로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줘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안되면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합세해서 비판하고 비토하면서 또 만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제도권 안에 있는 정당, 가장 큰 정당이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당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공화당을 배척하거나 바른미래당을 또 배척해서도 안됩니다. 쓸만한 보수 진영의 당은 우리가 함께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고 난 결과 뒤에 또 분열을 막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에서 이 보수 진영에서 짜야 될 이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일 저도 오늘 교회를 다녀왔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가야 됩니다만 교회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또 오후에 아마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해서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갖지 얻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애국 운동을 하더라도 좀 더 폭이 넓은 좀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애국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종문 전도사에서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에서 얘기하는 통찰력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